제게 왜 카트를 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답을 하고 납니다. 카트는 내가 경험해본 스포츠 중 가장 큰 짜릿함입니다. 오늘은 카트는 무엇인지, 카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여러분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트가 그다지 대중적인 즐길거리는 아님에도 대다수의 경험자가 꼭 한번 카트를 타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카트를 통해 큰 변화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운전 실력 자신 있으면 카트로 한번 덤벼봐 라는 말 한마디에 카트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전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라 자신했던 만큼 첫 경험은 저에게 뼈아픈 패배감과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경험자들이 카트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으로 하는 말, 운전을 잘하고 싶다면 카트를 타라. 그 이유는 카트의 단순한 구조 때문입니다. 카트는 지극히 직결적이고 단조로운 형태 덕분에 기존의 몸에 배어있던 잘못된 운전 습관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 하나 간신히 앉을 만큼 작은 차체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한 조작감과 원초적인 스릴을 선사합니다. 카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트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저 카트입니다. 50cc의 비교적 낮은 배기량을 기반으로 한 레저 카트는 말 그대로 레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험용 카트입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 조작 또한 쉬우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고 속도는 약 60km 정도이며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세션당 만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높은 성능과 입문형 레이싱 카트라고 불리는 스포츠 카트입니다. 얼핏 느껴지는 속도감이 조금 전에 레이싱 카트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스포츠 카트는 보통 100cc 이하의 주니어 클래스로 분류되는 중하위급의 입문형 카트인데 고작 100cc 정도면 스쿠터 수준 정도 아닌가? 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잠시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스핀. 가끔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한 핸들과 페달은 운전자의 손끝, 발끝,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을 합니다. 비록 스스로가 의도한 조작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죠. 분명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한 조작을 해야 하지만 약간의 노하우와 기본적인 이해만 갖춰진다면 누구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카트입니다. 그리고 작은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시원한 속도감과 코너를 날카롭게 자르는 듯한 손맛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점차 주행 기록에 대한 자극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레이스 단계에 해당하는 레이싱 카트입니다. 125cc 엔진을 사용하며 약 30마력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레이싱 카트는 고출력의 경주용으로 분류되는 만큼 CC 또한 보강된 강화 CC를 사용합니다. 외부로 노출된 전신과 바닥에 낮게 깔린 시트 위치 덕분에 드라이버의 몸이 곧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높은 횡가 속도는 그대로 드라이버에게 전해집니다. 레이싱 카트는 드라이버로서 더 높은 것을 향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모터스포츠의 시작이 카트라면 과연 최정상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바로 속도의 한계를 달리는 포뮬러 1. F1은 전 세계에서 단 20명의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모터스포츠입니다. 선택받은 20명이라고 불린 이들도 모터스포츠의 시작은 카트였습니다. 물론 카트를 탄다고 해서 꼭 경기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스를 비롯한 모든 운전 기술과 기본 소양을 쌓기에 분명 카트보다 좋은 교재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카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이 도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터스포츠이며 적은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레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이제 카트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잠실 카트장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초심자가 처음 경험하기에 부담이 적으며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서울 중심부에 있는 만큼 상당히 유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잘 알려진 카트장입니다. 서울을 조금 벗어나게 되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스피드파크 카트장도 있습니다. 전국에 몇 없는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중 하나이며 다양한 코너와 매우 긴 직선 코스로 이루어진 이곳은 본격적으로 카트의 매력을 느끼기에 훌륭한 서킷입니다. 이 외에도 실내 카트장이나 무동력 카트, 테마파크 등 전국에 다양한 카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면 막상 카트장에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는 초보자들을 위해 일부 카트팀과 전남개발공사 KIC 카트장에서는 기초를 배우고 직접 타볼 수도 있는 카트스쿨이나 카트스테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심자의 진입을 도우며 카트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트스테이 수료생에게는 KIC컵 로타스 맥스 챌린지의 젠틀맨 클래스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데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출전 카트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특전도 함께 주어집니다. 모터스포츠가 활성화된 유럽이나 남미보다 국내 카트 문화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레이스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좁아 어린 선수들이 설 자리 또한 많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 또한 타 종목과 비교해 한참 부족하여 성장률과 인지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1년간의 선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결과 더디 문화 발전과 시대에 맞추지 않고 신규 인원의 유치보다는 기존 유저마저 혀를 내둘르며 떠나고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다른 팀마저도 고개를 내젓게 만드는 근시안적인 카트장 운영에 정말 답답함이 느껴지지만 지금 당장 카트레이스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더라도 카트장 운영 방식이 바뀌고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새로 유입된 학생, 어른이 성인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나 취미로 카트라는 레이싱의 기초이자 상위 카테고리를 찾고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피카몰 레이싱 팀과 저의 작은 바람이자 지금의 실천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정말 좋아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카트를 즐기고 있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가족, 아이들과 함께 카트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즐겨봅시다.